오늘 페이지 60페이지 지구계의 탄생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는데요. 그 전까지 지구가 만들기까지 우주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합시다. 138억 년 전 우주 나이가 제로, 첫 시작이죠. 흔히 빅뱅이라는 것이네요. 빅뱅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맨 처음 만들어진 것이 6종류의 쿼크와 6종류의 lep톤, 가벼울 경우 써서 경입자 쓰네요. 쿼크의 대표적인 놈들은 업 쿼크나 다운 쿼크들을 쓸 수 있겠고, lep톤은 경입자의 대표적인 놈들로 전자를 쓸 수 있겠네요. 이것들이 금방 쿼크들끼리 뭉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양성자는 다운 쿼크로 구성되고요. 이미 우리가 물리 원정도에서 공부가 됐는데요. 이 쿼크를 묶어주는 힘들을 뭐라 부르죠? 강한 핵력이라는 힘을 씁니다. 다운 쿼크로 구성된 게 중성자였습니다. 얘네들의 비율은 처음엔 1대 2였는데요. 나중에 비율이 7대 1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이것은 배사문계 이런 이름을 쓰면서 중성자의 질량이 조금 더 무거웠죠. 양성자 그리고 전자, 각종 중성 미자 이런 등으로 쪼개는 게 베타보기였습니다. 우주가 매우 고온이었을 때는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나 내려가는 거나 쉽게 일어났습니다만은 빅뱅이라는 빅뱅 우주론을 통해서 우주는 팽창하는 과정에서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 팽창하는 과정에서 질량은 동일하다했죠. 부피가 증가하네요. 그래서 우주의 밀도가 감소하거든 하는 게 빅뱅 우주론이었습니다. 우주가 커지면서 우주의 온도라든지 밀도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과정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양성자의 비율이 좀 더 많아졌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성자 붙고 중성자 묶었네요. 이게 누구요? 헬륨, 원자, 핵이 되었습니다. 아직 우주는 투명한 우주였습니다. 불투명한 우주였습니다. 뿌연 우주였습니다. 양성자 하나만 있는 것은 우리 수소, 원자, 핵을 쓸 수 있었죠. 우주가 뿌연 우주라는 것은 빛이 가다가 부딪혀서 직진하지 못했던 그런 우주였는데요. 딴 건 다 필요 없고 우주의 나이 T=38만 년, 우주의 온도 T는 3000 켈빈 되어 있는 이 상태, 이게 중요하죠. 그때 양성자, 중성자 있고 전자 두 개가 바뀌면서 우주 헬륨 분자가 만들어지고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가 부속되면서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빛이 직진하기 시작했네요. 이 빛의 직진을 통해서 우리는 뿌연 우주가 투명한 우주가 되었습니다. 빛이 직진하지 못했다가 직진했습니다. 그리고 밝은 우주였다가 이제 우주가 어두워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빅뱅 우주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증거들이 있었죠. 이 증거들로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가 12대 1, 질량비는 3대 1.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 했습니다. 또한 지금 와서 현재 하는 거죠. 현재 우주의 온도는 3켈빈, 엄밀히만 한 2.7켈빈 되는데요. 요 3켈빈 되는 복사파가 저쪽에 있던 이 빛이 현재 와서 3켈빈의 복사파로 우리한테 우주 사방팔방에 와요. 이거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라는 일이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우주의 나이 T가 대략 한 3에서 5억 년 정도 되었을 때 드디어 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성운이 수축하네요. 성운이 수축할 때 온도가 올라가면서 원시별 단계가 나옵니다. 아직 핵융합은 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핵융합을 하게 되면 중심부에서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이 되는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질량 결손에 광속 제곱하면 에너지가 방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빛을 내기 시작한 이 별을 우리는 주 계열성이라는 이름을 쓴다 했습니다. 이 주 계열성의 운명은 약 태양 정도 되는 질량별과 한 10배 이상의 태양 질량 10배 이상의 별로 운명을 달리하네요. 주 계열성에서는 수소가 헬륨이 되는 이것을 우리는 수소 핵융합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다가 질량 정도 별이 되면 수소 핵융합이 끝나면서 적색 거성 바깥쪽에 부기설해지면서 적색 거성되는데요. 이때 별의 중심 온도는 대략 한 1억 도 됩니다. 주 계열성 스타트할 때는 1000만 켈빈의 중심부의 온도였습니다. 아까 표면 온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행성상 성운을 만들면서 중심별은 이제 식어져가네요. 이 식어져가는 별을 우리는 백색 외성이라는 이름을 쓴다 했습니다. 반면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은 수명이 길어요, 짧아요? 짧죠. 짧은 수명 만에 초고성을 이루면서 유해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됩니다. 초신성 폭발하는 과정에서 중성자별을 만들기도 하고 훨씬 질량이 더 큰 별은 블랙홀을 만들기도 하죠. 요게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소개했던 내용인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소개할 것은 바로 요 지구계가 만들어지는 과정. 대략 50억 년 정도 전이네요. 여기가 50억 년 전입니다. 태양도 여타 다른 별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태양계 성운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중심부를 향해서 수축하네요. 온도가 올라갑니다. 원시별 단계가 되면서 바깥쪽 표면 온도가 1000켈빈 정도 되면서 부스름한 원시별 단계 아직 별은 아니에요. 그게 좀 더 뭉치는데요. 이때 중심을 향해 뭉칠 때 완벽하게 힘의 균형이 이루어집니까 하면 그러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회전을 해요. 중심을 향해 모이긴 하는데 완벽하게 가운데 한 점을 요하면서 완벽하게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회전하면서 원반이 생깁니다. 그 원반의 중심이 누가 됩니까 하면 원시 태양계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원시 원반에서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원시 행성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지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태양계 성운설,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중심의 태양을 만들어주고 바깥쪽에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수금지와 목토천이라는 행성들이 생겼어라고 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태양계 성운설이 하는데요. 이 성운설을 지지하는 두 가지 증거가 있겠네요. 지구과학에서 공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태양의 자전 방향이 서에서 동이에요. 그리고 모든 행성의 공전 방향도 역시 서에서 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태양계 성운이 모일 때 하나의 원반에서 만들어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부가 돌아가는, 즉 태양이 돌아가는 방향이나 그 미행성체들이 돌아가는 방향은 서로마다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또한 이 원반이 이런 원반, 저런 원반 여러 개의 원반이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의 원반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게 태양계의 성운설인데요. 그는 지구와 태양 주위를 도는 그 궤도를 천구상에 펼쳐놓으면 그걸 황도라고 합니다. 행성들은 이 황도면 근처에서 보여요. 즉 지구의 공전궤도와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은 것이 행성의 공전궤도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원반에서 만들어졌거든 하는 내용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구계가 만들어지는데요. 우리가 지구계를 구성하는 거 보면 기권도 있고 직권도 있고 수권도 있고 여러 가지 권역들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던 권역을 한번 하겠습니다. 대략 0.1R, 여기서 말하는 R은 현재 지구 반지름, 페이지 60페이지 봅니다. 현재 지구 반지름
6,400km 대비 0.1, 10% 정도. 자, 반지름이 10%면 부피로는 얼마 될까요? 1000분의 1에 해당하겠죠. 이 정도쯤을 가장 무의식적의 처음 생각합니다. 물론 이때는 직권이죠. 왜 하필 이 정도를 제일 처음 무의식적의 기초로 삼을까요? 원 모양. 구조. 예. 모양. 미선 미행수체의 충돌을 통해서 지구가 만들어졌는데 처음에 그 부딪힌 미행수체들 모양은요. 뭐 여러분들이 소행성 보시면 알겠지만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 보면 알겠지만 모양 지각각이에요. 물론 소행성대에 보면은 꽤 큰 소행성도 있습니다. 그런 걔네들은 LS, 세레스 하는 그런 놈들은 구형이에요. 즉 어느 정도 자체 중력에 의해서 모여지다 보면은 구형을 만듭니다. 그 구형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최소한 대를 현재 지구 반지름의 0.1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때 직권을 구성할 때 미행성체들은 철질 성분과 철, 니켈 이런 금속 성분과 규산염 성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즉 철, 금속과 규산염, 돌말입니다. 그애들과 혼재되어 있는 거죠. 어느 곳을 봐도 철 성분과 규산염 성분이 비슷해요. 우리 이것을 균질한 지구라는 이름을 씁니다. 근데 대략 0.4R 정도 될 때 이 정도 되면 이제 기권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즉, 이 정도는 자체 중력에서 구형까지는 만들 수 있어도 대기 성분을 붙잡아 두기는 중력이 약해요. 현재 달의 반지름은 지구 반지름의 약 4분의 1, 0.25R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도 역시 대기를 붙잡아 둘 수가 없어요. 한 0.4R 정도 되니까 이제 기권, 기체를 붙잡아 둘 수가 있었는데요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행수체들이 자꾸 충돌하잖아요. 미행수체들이 자꾸 충돌하면 그 충돌의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녹아요. 이것을 우리는 마그마의 바다라는 이름을 씁니다. 충돌한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녹아요. 그래서 점점점 사이즈가 키워지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녹다 보니까 아무래도 철성분 밀도가 크죠. 규산염에 비해서. 그래서 밀도가 큰 핵과 핵은 철성분, 니켈 성분으로 되겠고요. 그 바깥쪽에 밀도가 작은 놈들, 규산염들이 멘트를 이루네요. 그래서 핵과 멘트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물론 그대로 여전히 기권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핵과 멘트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균질했다면 핵과 멘트의 분리가 일어나는 이 정도 되면 밀도가 큰 놈과 밀도가 작은 놈으로 구분되다 보니까 불균질한 지구가 되었다 하겠다고요. 이후에 더 식어지네요. 식어지면서 바깥쪽의 멘틀 부분에서도 또 더 가벼운 성분들이 떠오르면서 원시 지각을 만들죠.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고 아직 기권이 있어요. 이후에 더 식어지는 과정에서 대기 중의 수증기가 물로 응결되어서 내려오면서 원시 바다, 드디어 수권을 형성합니다. 수권이 형성되면 이후에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들, 원시 최초의 생명체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후에 원시 바다에서 생물권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다고요. 왜 하필 물에서 생물이 만들어집니까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물 파트 나올 때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 정리해 주십시오.
태양 주위에 만들어진 행성들 보니까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나눠주죠. 뭐 뒤에 면이 있습니다만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요. 지구 앞에 있는 놈들 하겠습니다. 근데 행성이죠. 얘네들은 너무 뜨겁네요. 물이 있어도 어떤 상태로? 기체 상태가 되겠죠. 지구보다 더 뒤쪽에 있는 놈들은 물이 있어도 너무 추워요. 얼었어요. 그래서 솔리드 고체 얼음으로 읽겠습니다. 있어도 있다는 게 아니라 있다면 하는 거죠. 반면 지구만 물을 액체 상태로 가져요. 이 액체 상태의 물이 생명 탄생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되는데요. 왜 액체 상태의 물입니까 하네요. 일단 액체 상태의 물은 여러 가지 물질을 잘 녹입니다. 좋은 용매입니다. 즉 우리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 반응 물질 대사라는데 다 수용액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물은 극성 용매로서 엔간한 물질들은 다 녹여낼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은 얼었을 때 밀도를 보면 얼음하고 물의 밀도를 보면 얼음 밀도가 작아요. 고체의 밀도하고 액체 밀도 볼 때 고체 밀도가 작은 케이스가 그리 흔하지는 않은데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물이 열때 위로 그렇죠. 얼음의 밀도가 작다는 뜻은 물이 얼 때 위쪽에 있는 물이 먼저 얼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액체 상태의 물 생태계를 그대로 보호해 줄 수 있죠. 만약에 얼음이 바닥부터 얼었다면 수중 상태가 공기 중으로 노출되면서 수중 살던 놈들이 다 죽어버리겠죠. 또한 비열이라든지 기화열 이런 놈들이 커요. 그래서 체온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구가 딱 생명 가능지대 다른 이모 골디락스 존에 지구가 돌기 때문에 지구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고 지구에 생명이 살 수 있다 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유로파라든지 엔켈라두스와 같은 목성과 토성의 위성에서도 혹시 생명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태양에서부터 멀어지면서 당연히 온도는 하강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기껏 있어봐야 질소라든지 산소라든지 CO2, 이산탄소와 같은 대기를 가집니다. 반면 목토천 얘네들은 온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아모니아라든지 수소, 헬륨 같은 대기성분들을 가지네요. 대기성분의 종류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고요. 정리해 주십시오. 또한 알다시피 수금지와 얘네들은 암석형 행성이죠. 반면 목토천의 얘네들은 가스형 행성인 것을 볼 수 있죠. 정리해 주십시오. 자, 지구를 살펴보면 기권이 있고요. 지권이 있고 수권이 있으며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생물권이 있네요. 그리고 지구 바깥의 외권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구의 직권을 한번 봅시다. 대략 한 6,400km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지구인데요. 맨 바깥쪽에 아주 얇은 지각이 있습니다. 지하 한 2,900km 정도 깊이까지 내려가면 멘틀이라 부르는데요. 지각과 멘틀의 구성 성분은 주로 규산염이 많습니다. 규산염, 광물이죠. 규산염이라는 것은 결국에 규소와 산소의 조합이에요. 100% SiO2로만 구성되면 그 성분은 석유이라는 성분인데 여기에 약간의 금속 성분들이 더 들어와 있는 겁니다. 반면 외핵과 내핵은 철이라든지 니켈과 같은 훨씬 밀도가 큰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의 밀도가 얼마인가요? 철의 밀도가 7.9 쓰고 있습니다. 100% SiO2로만 구성되면 한 2.7 됩니다. 금의 밀도는 19.3 정도 됩니다. 물보다 약 19배 정도 더 무거워요. 물론 제일 큰 밀도 큰 금속으로는 오소뮴이라는 금속이 한 22 정도 되는 놈이 있습니다만 그건 뭐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알는지 모르지만 금값이 장난하게 오르잖아요. 올랐잖아요. 미안해. 모릅니까? 그래서 그 금이 엄청 비싼데 요 핵에 어마무시하게 금이 있을 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캠파고요. 참고로 외핵은 액체 상태고 내핵은 고체 상태죠. 이건 지진파 탐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요 지각과 멘틀의 확장해서 보는 요 부분은 나중에 판 구조론 설명할 때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뭐라 부르죠? 모호면이라 부르죠. 기억할까요?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 여기는 구텐베르크 불응성면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여기는 내막면 되겠네요. 자, 직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구의 각 구성 요소 하면서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는 아직 안 나와. 뒤에 나와야 되나? 기권 보겠습니다. 기권은 고도에 따른 기온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4개의 권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나중에 이것들 더 세밀한 부분들은 또다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지구를 살펴보면 현재 대략 질소가 78% 정도, 산소가 한 21%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요. 지구 앞쪽에 금성 약 90기압 정도의 CO2 대기를 가지고 있고요. 화성은 대략 100분의 1기압 정도의 CO2 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지구는 1기압인데 질소하고 산소 이런 대기 성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구만 처음부터 이런 식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지구 역시 이산화탄소의 대기 성분이었다가 이렇게 바뀌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건 왜 그래야 합니다. 다른 행성과 달리 이건 왜 그래야 하네요. X축 시간축에 따른 Y축 분압을 보는데요. 현재 대기압이 1기압이지 않습니까? 최초의 지구 기권 어느 정도 생겼을 때는 대략 10기압 정도의 이산화탄소 대기라고 생각됩니다. 이 10기압 정도의 이산화탄소 대기가 거의 제로로 내려왔던 것은 CO2 이산화탄소가 가스 기권에 있었다가 이게 매우 중요하죠.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네요. 이 원시 바다에 용해됩니다. 그래서 탄산수소 이온이나 탄산 이온 형태로 액큐어스 물에 녹아요. 즉 다른 행성들은 액체 상태의 물의 바다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이온의 형태로 녹이지 못하고 이후에 암흑으로 석출되네요. 탄산염으로 말입니다. 탄산염 광물의 대표적인 광물 이름이 있습니다. 뭐예요? 방해석이요. 탄산염 광물 방해석 이 주성분이 된 암석이 있어요. 뭐라 불러요? 석회암이죠. 그래서 광물과 암석은 다르죠. 반면 질소는 큰 변화 없이, 그러니까 질소는 반응성이 좀 작아서 큰 분압 변화 없이 움직이고 있고요. 대략 22억 년 전에 쓱 이렇게 올라온 놈이 산소예요. 산소가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왔던 이유는 그보다 앞서서 22억 년 때 딱 광합성 놈이 만들어진 건 아닌데요. 그보다 앞서서 한 35억 년에서 한 35억 년 정도 전에 광합성하는 생물 사이아노박테리아가 만들어졌고, 이후에 물속에 산소가 녹아 들어가다가 물속에 산소를 포화시킨 뒤에 산소가 뿜어져 나왔거든 하겠다고요. 또한 대략 한 5억 년 정도 전에 오존층이 생기면서, 오존층 5년 정도면 고생됩니다. 5년 전에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이후에 육상으로 생물이 진출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수권에 제일 처음에 생명이 있다가 기권으로 생물들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행성과 달리 뭐가 있었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물의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하겠다고요. 있어요? 그래서 생물권은 처음에 수권에서 기권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다음 지도다 가면 이제 각 권역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페이지 60페이지 지구계의 탄생 과정에 대한 시나리오와 63페이지까지 읽어보신 뒤에 자 66페이지부터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해보십시오.